대수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하실 거예요. 미신을 깨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수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커지면 표본 집단이 커지면 모집단과 거의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럴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천만 단위가 움직이는 거죠. 천만 단위. 그게 한두 개를 뽑아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천만 개의 단위로, 천만 단위로 엄청난 큰 수를 뽑아서 비교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 전체에 있는 모집단의 특성과 같아진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만 개가 있다고 합시다. 천만 개의 샘플이 있어요. 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잡으면, 이제 공의 색깔이 빨간 거, 파란 거 두 개라고 할까요? 빨간 거, 파란 거 두 개인데, 하나를 잡으면 빨간 게 나오든가 파란 게 나올 수 있죠. 천만 개의 공인데, 하나는 반은 빨간 공, 반은 파란 공,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를 잡으면 빨강이나 파랑이나 해서 50%밖에 안 됩니다. 50%. 반반의 확률이죠. 두 개를 잡으면, 두 개도 맞죠. 두 개를 잡으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그냥 빨간색만 두 개 나오든가, 아니면 파란색만 두 개 나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100만 개를, 1000만 개 중에 100만 개를 골라보면 100만 개 중에는 대강이 아니고 거의 50대 50으로 섞인다. 한두 개의 표본을 갖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틀리지만, 100만 개를, 1000만 개 중에 100만 개를 골라서, 아니면 500만 개를 골라서 비교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거의 50대 50, 5대 5로 빨간 것과 파란 것의 비율이 맞게 된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표본 집단이 커지면 모집단과 거의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 대수의 법칙이 이번에도 사전 투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본 투표와 너무나 다른 이번 현상은 대수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통계의 법칙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면, 그게 맞지 않는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학술로 굳어진 거니까. 그런데도 그 대수의 법칙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대수의 법칙이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불변의 법칙, 뭐 불변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죠.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천동설이 진리라고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간들의 이 생각이 깨이고 그런 이후에 우리 만들어진 한참 동안을 지속해 오고 있는 이 대수의 법칙이 한국의 선거 따위로 그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또로록 이슬님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처음에 없었죠. 투표를 하루만 했죠. 하루만 했는데 한 번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날 성령의 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님 감사합니다. 네, 사전투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군대를 간 사람들은 그 시간에 휴가를 나와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날 모든 군인이 전부 다 휴가를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한 것을 우편으로 보내자. 그럼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날 당일에는 못하고 당일에 하지 말고 그럼 그거를 우편으로 가서 우편으로 지역구에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전투표인데 거기에도 하나의 전제는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사전투표도 본투표와 같다. 같은 조건 하에서 이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일반 선거, 이런 것들의 원칙이 지켜져서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합의와 전제하에 도입된 게 사전투표입니다. 만약에 지금같이 사전투표가 민주당에만 유리하다. 민주당에 유리하면 안 되냐? 이게 아니고요. 민주당에만 유리한 게 이상하게 나타난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예요? 민주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바꿔서 국힘당에 그렇게 똑같이 오더라도 무언가 이상하다. 당일 투표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이러면 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요. 그럼 이상한 투표가 되는 거니까 사전에 투표를 시켰더니 투표가 이상해. 이러면 그 투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여론조사는 대수의 법칙을 뚫고 아주 정말 마법같이 그런 수많은 천만 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만 개라고 합시다. 1000만 개의 빨강과 파랑, 혹은 3개라고 하죠. 빨강, 파랑, 하얀색 공, 빨간색 공, 파란색 공이 각각 100만 개씩 있다고 합시다. 300만 개. 근데 여기서 3개를 뽑으면 전부 다 하얀색이 될 수도 있고 300만 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전부 다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하얀색이 될 수도 있어요. 3개만 뽑는다면. 그러나 거기서도
30만 개나 100만 개쯤 뽑는다면, 300만 개 중에 100만 개쯤 뽑는다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거는 어떻게 돼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게 3대 3대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100만 개를 뽑지 않고도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에 의해서 나이별로, 지역별로, 뭐 이런 지역별로, 성별로 이렇게 잘 설계를 하면 100만 개를 뽑지 않아도 한 1000개만 뽑아도 정확하게 3대 3대 3을 맞출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 방법론입니다. 조사 방법론. 대학원 때 조사 방법론을 우리도 배웠죠. 조사 방법론. 그 조사 방법론에 의해서 하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사 방법론에 따르면 이 5천만 명의 우리가 인구라고 하면 이 중에 1000명만 골라요. 1000명만 골라서 이 여론조사를 해. 그래도 5천만 명의 의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1000명만 할까요? 5천만 명을 다 하지 않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조사하면 제일 정확하죠. 5천만 명을 모두 조사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느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1000명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1000명만 해도 5천만 명의 우리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1000명 말고 5천만 명 중에 한 2천만 명 합시다. 2천만 명. 40%. 2천만 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전체 5천만 명의 뜻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지 말고, 사전투표가 아니고 2천만 명 40%한테 여론조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틀렸어. 이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수의 법칙에 의하더라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것도 항상 민주당에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이것은 부정선거다, 다르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자연현상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통계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통계다. 통계학에서 있을 수 없는 통계면 뭐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자연현상에서 무작위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선거는 특정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뭐 지난 총선은 몰라도 대선 때는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보수 우파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맞습니까?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난 선거에서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민경욱이었어요. 사전 투표를 하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이었어요. 윤석열. 그리고 신문 광고에도 나왔어요.
아니 상주가 하지 말라는데 객군이 무슨 소리냐? 아니 곡군이 뭐 감나라 판나라 뭐 홍나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영주 변호사가 신문 광고로 그랬습니다. 사전투표 하라는데 뭐 시끄러워 이런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사전투표를 하라고 했고 민경욱은 본투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일투표.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윤석열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말을 듣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윤석열을 사랑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위해서 뭐가 유리한가를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일 투표를 했죠. 그런 사람은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당일 투표할 때 보수 우파는 전부 당일 투표를 했다는 말씀도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르고 주위에 있는 이준석 같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이건 자기는 모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핏 생각은 갖고 있지만 무슨 뭐 3일 하는 거를 하루에 해서 이길 수 없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듣고 사전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좌파들만 했다는 그 말이 틀린다는 거죠. 그렇죠. 당일 투표를 하신 분들이 0.73% 차이로 그 간발의 차이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전 투표를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세력들은 많은 사람들을 사전 투표로 유도를 해서 자기네들이 조작을 하려고 했죠. 그렇게 했는데 제 말씀을 들은 소수의 분들, 그런 분들이 버텨주신 거예요. 버텨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아주 작은 차이라도 차이를 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주역들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 복거일 선생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통계적인 이상한 수치, 이상한 통계 수치. 두 번째, 실제 증거. 세 번째, 국민들의 판단. 여기 이제 국민들의 판단보다는 이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법부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통계는 뭐 0.39, 0.39, 0.39 그 세 개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번에 허병기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은 그거보다 당일과 민경욱, 이정미, 정일영 세 사람의 당일 사전 사전 관내 관외 요것의 비율이 같더라 해서 몇 개를 더해 주셨어요. 더해 주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작의 증거들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그건 뭐 우리가 저 시간과의 싸움이죠. 시간은 우리들의 편입니다.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아까 자멜리아 그 의사 선생님과 내가 같다. 미신을 깨치고 과학에 접근하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분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지금 순간에 가장 큰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로 꼽은 게 통계학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통계학자들은 이걸 안다는 거죠.